our house is on fire. I am here to say our house is on fire.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이 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모든 생명에게 지혜와 자유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순응하는 삶을 살고자 절합니다. 자연계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인정하며 절합니다. 환경 명상절 108배가 있었습니다. 출가자와 재가자, 시민단체 활동가 50여 명이 기후위기 극복 염원을 담은 108 기도문을 새기며 절하고 또 절한 날이었습니다. 합니다. Scientists say climate change is getting worse, Now to a dire warning about climate change. and there could be serious consequences for our planet in the next 20 years. Climate change could kill thousands of Americans and cost the U.S. econom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1980년) 이후 전 세계 기후재난은 매년 800건 이상, 다발성 대형 산불, 최악의 폭염과 폭우, 가뭄, 이 모두가 1도 상승한 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소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2030년까지 뭐 탄소를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과 탄소 마이너스를 갖다가 합해서 탄소를 갖다 0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탄소 환원주의란 말을 씁니다. 그 기후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후 환원주의예요. 이 말씀 뭐냐면 이 기후 문제라든가 탄소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서 드러난 아주 대표적인 것이지 이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가 버리면
지금 존재하는 생물 다양성의 거의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게 저희들의 이미 예측이었단 말이죠. 지구의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까? 과학에서는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호모사피엔스란 말이죠. 그 사피엔스라는 말이 저 라틴어로 현명한이란 뜻이거든요. 호모사피엔스는 아마 자연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생물, 우리랑 비슷한 놈이 옆에 있는 꼬라지를 못 봐주는, 그래서 다 밀어내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다 없애버리고는 자기가 자기한테 현명하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건 너무 부끄러워요. 현명하다? 현명하다 하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 못하고요. 호모 심비우스라는 이름을 제가 20여 년 전에 제안을 했어요. 심비우스라는 건 함께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공생한다라는, 그래서 공생인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지구를 공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거듭나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게 불교의 정신이잖아요. 불교는 모든 생물이 함께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상, 그거를 꿈꾸는 종교니까.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시다. 텀블러를 사용하시다. 지구가 아파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시다. 텀블러를 사용.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조계사 일주문 앞은 불교 기후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물질적 풍요와 편의를 내려놓고 생각과 습관을 바꾸자고, 아픈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적당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자고 피켓을 들었는데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시다.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 것일까요? 보는 이 듣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텀블러를 사용해달라는 동료 메시지를 남겨드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관심이 없으신 게 제일 저희한테는 좀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은 행동이지만, 그리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이 방법부터가 먼저 우선이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한 2년 좀 넘게 이 캠페인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헤치며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데 왜 다들 남의 일처럼 여길까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또 자연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이렇게 관계적 자인 거고요. 생태적 자인 거죠. 어쩌면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자연과 일체, 또 자연과 함께 사는 무수한 많은 어떤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이미 그런 지혜를 초기부터 우리 인간에게 설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무수한 많은 지혜와 또 문화 전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 전통들이 어쩌면 인류의 어떤 이런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원천과 자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요술당나귀 라마입니다. 환경가수라고도 불리죠. 푸른 바닷속 네가 사는 그곳 우릴 반겨주는 돌고래. 제가 온 곳은 지리산 마을절 실상사입니다.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맑은 공기 늦어서 미안해 나의 바다야. 안녕 이제. 실상사는 구산 선문 최초 가람으로 1200년 전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현재는 생명평화의 수련장이자 실현지로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함께 실천하는 사부대중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불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불교의 응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처님이 오셔서 네. 탄생계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네네. 이렇게 이제 선언했다고 하잖아요.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화엄경 언어를 빌리면 네. 온 우주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세상 어디도 네. 나 홀로 살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네. 그런 곳이 있지도 않다. 그런 것을 이제 한 몸, 네. 한 마음, 네. 한 생명이다. 좀 우리가 이제 평소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예로 삼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네. 보통 우리는 이제 꽃밭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아름다운 꽃밭. 아주 좋은 것을 네. 얘기할 때. 그런데 꽃밭 하면 네.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네. 선택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생겨요. 소외 선택과 소외. 그것은 곧 차별, 네.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개발과 성장 논리가 기후위기를 몰고 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는 좋은 거니까 선택하고 하나는 나쁜 거니까 버리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확대해 가겠다고 하는 게 이제 개발 논리와 성장 논리잖아요. 그러네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간들 사이를 파괴하기도 하고 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은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야, 그럼 꽃만 예쁘게 키우자고 잡초도 뽑으면 안 되겠네요. 모두가 꽃으로 인정되고 존중되고 서로 더불어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렇네요. 이런 삶이 가능한 곳을 네.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동체대비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동체대비. 바로 모두를 꽃으로 더불어 함께 그것이 곧 인간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삶의 내용에 대한 정답이기도 하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네. 정답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불교는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등 종교 유산과 함께 사찰림 등의 우수한 생태 환경,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일지라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곧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의 근본이며 청정한 수행가품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세 가지 옥과 바루안개를 뜻하는 삼위일발의 무소유적 삶과 채식, 바루공양 등의 불교적 생활 양식은 불교의 기본 정신과 생활 양식으로서 오늘날 환경적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살생의 생명 존중 사상과 나와 환경은 하나라는 의정부리의 자연관, 그것이 생태적 종교, 불교가 갖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리산 중턱의 화림원에 왔습니다. 예전 실상사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었던 곳입니다. 이런 건물들도 되게 자연 친화적이네요. 네, 그래서 누가 보면 이걸 해우소로 생각 안 하고요. 아, 해우소인가요? 네, 해우소입니다. 오히려 향기가 나는데요, 여기 오니까. 이거 무슨 향이에요? 이게 숲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향들. 이야. 야. 그래서 딱 창이 제일 좋은 게 저도 밖을 네. 바라볼 수 있는 창과 앉아있다 보면 새도 보이고 가끔 이제 고라니도 보이고. 이게 도시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이게 제일 깨끗한 화장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밑에 봐도 다 그냥 이렇게 또 톱밥인가요? 톱밥이에요. 야. 뭐 전혀 뭐 냄새도 없고. 이야, 여기는 완전히 정말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네. 올라오네요. 와, 정말 멋지네요. 보시면 다 톱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혀 뭐 냄새나는 거 없고. 이름하여 생태 뒷간. 1년간 쌓인 대변을 톱밥과 섞어 발효시키면 최고의 퇴비가 되고 이 퇴비는 유기농법 농사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현대인이 배설하는 분뇨는 거의 다 오물로 처리되지만 이곳에서는 가장 훌륭한 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배설물이 사람의 몸과 땅, 먹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화리먼의 농사는 생명을 살려내는 방식을 따릅니다. 잡초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다 존재 이유대로 두는 생태 농법입니다. 양쪽의 밭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 베어놨던 풀이 그대로 덮여져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풀을 일단 뽑지 않고 베거든요. 네네. 베어내면은 이 풀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덮어놔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은 가뭄이 들거나 했을 때 흙이 마르질 않아요. 이게 이제 수분 유지가 되는 거죠, 덮어서. 야, 풀로 풀을 막는 거네요. 그렇죠, 풀로 풀을 막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풀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이제 흑속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흙속에 양분으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다가는 굳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하다는 비료라든가 이런 걸 전혀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 나온 풀에 의해서 그 양분이 작물한테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 생태화장실에서 나온 퇴비를 좀 위에 덮어준다든가 그 오줌을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작물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벌레는 오는데 벌레가 오히려 안 오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그쵸, 꽃이 피면 나비가 오듯이. 네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자기가 작물을 심어 놓으면 그 작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들이 와요. 나비도 오고 여러 가지 벌레들이 오는데, 근데 그게 작물을 해칠 만큼 크게 그 작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물에 피해를 주는 곤충을 또 먹이로 하는 또 다른 상위 포식자가 같이 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개체 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조금 이렇게 뜯어 먹기는 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전혀 먹을 게 없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밭에서도 전혀 벌레를 죽이거나 할 일도 없고 무슨 살충제를 뿌리거나 할 일도 전혀 없죠. 자연이 알아서 그냥 해주는 자연 안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 밭 자체에는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화리먼의 농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먹을거리 위기를 대비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은 생태 농법입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무수한 생명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가 의존하는 관계라는 부처님 말씀에 닿아 있습니다. 좀 지나면 이제 개구리가 오고요. 개구리가 이제 그 벌레들. 이분도 화리먼 공동체의 식구입니다. 지리산 청년인생학교의 배움지기이죠. 작년에는 싱화가 많이 자라질 않아가지고 작년에는 일부러 싱화를 수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서는 더 자랄 수 있게 했더니 올해 이쪽 화단에 싱화가 거의 다 잠식할 정도로 많이 자랐어요. 박완서 소설에 그만턴 싱화는 어디로 갔을 건가? 거기에 나오는 풀이 이 싱화고요. 이 풀의 맛과 향이 대단히 좋아요. 이 싱화가 상당히 여리고 약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발이 되는 시점들에서 제일 많이 사라진 풀이에요. 그래서 싱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는 곳이 별로 없는데 그 싱화가 여기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이 풀을 더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올해 싱화를 많이 수확했어요. 이거 지난주에 발효시킨 싱화고요. 싱화가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풀인데요. 그 풀이 이렇게 소중한 음료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발효시켜가지고 대단히 새콤한 아주 건강한 발효 에이드가 만들어져요. 인공 색소나 향료를 가지고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죠. 여름에 진짜 딱이겠는데요. 네. 실상사 생명 공동체에는 햇살처럼 싱그러운 젊은 활동가들이 꽤 있습니다. 참 기분 좋은 현상이죠. 왔어. 다 고쳤어.
펑크로 떼었고 온갖 도구와 부품이 꽉 찬 자전거 작업장. 그냥 자전거만 고치는 곳일까요? 여기서는 가전제품도 고치고 컴퓨터도 고칩니다. 고쳐 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죠. 한생명이 좀 실천하고 싶은 마을 문화, 그 중에서도 좀 요즘 시대에 어울릴 만한, 기후위기 시대에 어울릴 만한 마을의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간판도 없이 재봉틀질 소리가 요란한 이곳은 이름부터가 조금 독특합니다. 비닐봉투를 쓰지 않는 가게라 비닐우 없는 전빵이라네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장바구니를 좀 계속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습관화하자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에서 이 장바구니를 사용을 하고 내가 만약에 다음에 느티나무 매장에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전빵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상거래가 가능한지 그 실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판매하는 물건들도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포장하지 않는다네요. 참 멋지네요. 이곳은 실상사 농장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과 생협 제품을 유통하고 농민들 간 교류를 위해 2005년 개장한 느티나무 매장입니다. 이거를 주민으로 안착이 돼서 산내면에 계신데 또 그분들이 저희 생협하고도 계속 그렇게 거래를 해오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은 자기 식구들이 먹는 수준으로 농사를 짓고 이 매장의 기본 원칙이 있답니다. 먹거리는 무조건 무농약, 유기농. 자기 식구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지은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기증한 옷, 신발, 소품 등을 서로 나누기 위해 2012년 문을 연 자원순환 가게입니다. 모든 물건은 한 개당 1,000원. 무료 나눔도 있으니 행복한 가게가 많네요. 나눔꽃의 옆방은 산림꽃 협동조합. 여기는 기증된 물건을 고쳐서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공방입니다. 낡은 옷을 가지고 소매가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해졌는데 이 부분 잘라내고 이렇게 다른 걸로 이제 덧대서 다시 계속 입을 수 있도록. 이 노래 우리의 불교를 지향하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불교의 진리를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구현이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무시하거나 과거와 같은 집단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개인도 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면서도 이게 매우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절묘한 화음을 빚어내듯이 어울려서 잘 사는, 이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땀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규칙을 같이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드라방이 지향하는 공동체 삶이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다른 삶을 조직해내는 거 있지 않나. 다른 삶, 이전에 자본주의적이고 성장 위주의 삶, 그것을 통해서 경쟁하고자 하는 삶과 달리 협동하는 삶,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더불어가는 삶, 이런 삶이 조직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저는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의 지점이 있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전 일찍부터 공동체 수행이 있다고 해서 나섰는데 햇살이 정말 눈부시네요. 실상사는 공동체 도반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이자 단순 소박한 살림살이를 가꾸는 터전입니다. 마을 속에서 세상의 희망을 만들어가며 세상을 향해 열린 인생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같이 실상사는 사업대중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밝힌다. 하나, 실상사는 인드라망 세계관의 실현질이다. 우리는 실상사를 인드라망 세계관을 배우고 있는 생명과 창조자이자 실현지로 보고합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각각의 영역으로부터 소식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하리건에 우리 정원이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하고 식구들이 저 입학나무에 열린 저 쌀밥처럼 생긴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보자 하고 돈은 이제 많이 못 벌었다고 해요. 대신 이제 그 우크라이나 매주 수요일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수행의 날입니다. 오전에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도반들의 영역별 소식을 전하고 향후 계획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손을 다쳐서 함께하지는 못하고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현장에서 일과 수행이 조화로운 삶을 가꾸고 서로 존중하는 사부대중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예상이 되고요. 현소는 치과에 가서 오전 공부는 불참하고 오후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꼭다리만 들어가게. 그리고 간격은 한 25cm 정도. 선생님, 여기 사실 그거 맞나요? 네. 각도는 뭐 아주 되게 하진 않고요. 네네. 근데 원래 고구마를 요즘에 심나요? 예, 지금 이따 고구마 심는 철이에요. 5월 중순경. 네네. 그때가 고구마 심는 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장 맞을 때까지 심으면 네. 설이 올 때쯤 고구마는 캡니다. 아, 설이 올 때쯤이요? 예. 근데 요즘에 농촌에 일손 구하기 어렵다는데 일할 사람이 많나요? 우리 공동체는 사람이 다 많아가지고 인력으로라는 일은 걱정을 안 해요. 네. 일반 농가들은 다 농약이나 기계로 하는데 우리는 거의 다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많고 제초제도 안 하고 술도 직접 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인해 전술을 다 합니다. 모내기도 손으로 하고요. 모내기까지 손으로 하세요? 예. 우리가 그동안에 그 식량 증산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비료나 농약 이런 걸 많이 쓰는 그런 소위 하석원료에 의존한 농업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죽이고 그리고 농촌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하석연료 의존 농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탄소 농업으로 그런 저탄소 생태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생명운동이라든지 생명공동체 이런 중심의 농촌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운동의 기본 철학은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생명운동 또는 생명체 공동체 운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실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드라망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새로운 농촌 주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전국에서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상사 농장은 우리나라 귀농자 교육의 산실가드 같은 곳입니다. 도법 스님이 부주지로 부임하던 1996년 당시 사찰과 불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고민하면서 2만 평 부지의 농장을 개원했으니 20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이 밭은 실상사에서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여 마련한 생명운동 실천의 장입니다. 98년도에는 이 농장에 2-3개월 과정의 실상사 귀농학교를 개교해 귀농 준비와 정착을 돕던 터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나누며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요? 네네, 선생님. 제가 네네. 금강경에 응모소주 이생지심이란 말이 있거든. 네?
금강경에 응모소주 이생기심. 응모소주 이생기심. 예, 그 무엇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마음 써서 일해라.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마저도 돈으로 소율로 환산하니까 네. 여기서 그러니까 기쁨이 안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네요. 다 연봉 얼마네, 뭐 시급이 얼마네, 그것만 따지지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네요.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데. 아야, 지금 몇 시요? 지금 이제 3시 5분입니다. 아, 3시 30분에 새참이지? 네. 잠시 쉬어, 이제. 네네. 아유, 얘기를 앉아서 쉬어. 네. 앉아서. 네네. 아유. 아, 저도 꿈이 농사 짓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농사 짓고 흙이랑 좀 가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이 기후위기 같은 것도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오히려 바람직한 미래는 흙과 함께 사는 농사, 그리고 몸으로 땀 흘려 기꺼이 일하는 거, 자연물에서 생산하는 거, 이것이 소중한 가치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진정으로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적정한 만큼의 소비로 살면은 화학 연료를 쓸 필요도 없고, 네. 자연을 그냥 이게 괴롭힐 수도 없고, 그래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헛된 욕망과 과도한 욕망은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응급 처방식으로 자꾸 그냥 기후위기 자연 생태계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온 거지. 활동가분들하고 스님 사시는 거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그런 낭비되는 게 도시에 사는 사람 한 명보다 덜한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쓰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어떻게 낭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후위기라는 것도 이렇게 남을 따라서 그냥 불필요하게 소비하고, 유명인이 산다고 해서 사고, 그냥 남이 산다고 해서 사고, 명품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또 사고, 이렇게 내 삶을 철저하게 내가 주인공으로 살지 못해요. 이런 철학이 무너지니까 결국 과도하게 소비하고, 과도하게 소비하려면은 자원이 고갈되고, 그것을 생산하려면은 또 에너지가 낭비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부처님 말씀에 한 티끌에 우주가 담겨 있다, 이 말은 네.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지구적 우주적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은 네. 한 티끌이라고 하는 나부터, 나의 일상생활, 소비생활, 문화생활부터가 이것을 그냥 바꿔낼 수 있는 있지. 여기서부터 기후 위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루공양 있잖아요. 네. 바루공양하면 뭐 김치 한쪽, 뭐 고춧가루, 뭐 밥집 끝까지 다 이게 말끔히 먹는데, 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신. 네. 바루공양의 정신이 뭐겠어요? 적정량만 먹는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정량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한 개도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꼭 먹는 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옷도. 네. 그렇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의 옷만. 그 다음에 옷나 생활의 도구. 생활의 도구도 적정한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그게 바루공양의 정신이에요.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불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한테 한 3-4가지의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세상은 지금 다 연결돼 있는데 우리들은 다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그 증거로서는 우리가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저기 그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녹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너와 내가 분리돼 있다는 얘기라고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게 다 상관이 있다, 연기돼 있다, 연결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자연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연이 무한히 있기 때문에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무한 성장주의는 뭐냐면 무한한 채굴주의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 성장은 다 자원을 갖다 파헤치지 않고서 누리고 있는 성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들은 끊임없이 무한히 직선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연계에는 무한히 성장하는 게 없어요. 자연은 유한하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 네. 이런 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 자연계에 대해서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항상 중심에 놓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래서 해충이다, 이충이다, 인간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해충 그러면 박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무수한 풀들이 있는데 잡초라고 해가지고 잡초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필요 여부에 따라 관계의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박멸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지금 같은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인식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이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 불교가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불교가 다 담고 있는 답이 다 있고, 저희는 그거대로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어렵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한 2, 300년 동안은 네. 이런 시기에 자연적인 이치에 거슬러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많은 게 좋은 거고, 빠른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이득만 챙기는 것이 성공이고라고 하는 생각들로 한 불과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그 2, 300년 동안의 인간의 어떤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이 이게 급격하게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바꾸고 깨우치고 올바른 삶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건데, 환경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근본 메시지인 거죠. 실록의 내음이 패부 깊숙이 파고드는 봄의 절정. 세계 생물 다양성 보존의 날을 맞은 지리산은 푸름이 한창입니다. 이건 그냥 철쭉입니다. 이 자리에서 생태 환경을 관찰하는 이들은 60+ 기후행동,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환경 네트워크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구상나무, 이 나무입니다. 제일 낮죠, 여기가. 그 다음에 노고단공이 올라가서 가면서부터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저희가 요것밖에 못 봤어요. 이 친구는 구상은 왜 구상이냐면 요 가지 끝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성게 같은 느낌 나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가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가 그 성게가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 서귀포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쿠살이라 부르고요. 제주도 말은 나무를 낭이라고 하잖아요. 쿠살랑 하다 구상나무가 된 거예요. 구상나무. 예. 내 아들도 한번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 아빠가 안 되면 국립공원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리산에서 죽은 구상나무 수는 3배나 급증했고 대부분 서서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막는다면 구상나무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구상나무 앞에서 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간과 자연이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구상나무의 슬픔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구상나무가 한 해발 1000에서 1500m 이상에서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온도가 더 따뜻해지면, 온난화에서 더 따뜻해지면 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사라지겠죠. 그래서 따뜻해질수록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구상나무가. 구상나무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구상나무가 우리나라의 특산종이고, 우리나라에서 구상나무가 사라지면 전 세계에서 구상나무란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종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하나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에 따라 연쇄적인 생태계의 축이라는 것이 흔들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맞물리면서 구상나무를 또 좀 중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상나무를 필두로 해서 그런 기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온난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 얼마나 깨끗하니까. 얼마나 깨끗하니까. 만져봐. 얼마나 시원한지. 이거지. 자연의 힘. 물을 만져보니까 어때요? 산 꼭대기에서. 시원해요. 개운해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서 자연환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생물 다양성은 파괴되고 끔찍한 환경재앙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직격탄을 받을 후손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고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전환의 대열에 적극 동참합니다. 지금 배달 결의의 어머니산 지리산이 큰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구상나무 숲이 죽어가고 있는 까닭입니다.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쯤이겠습니까? 가장 늠름했던 지리산의 자녀 구상이 선체로 죽어가고 있음에야 그 슬픔과 아픔은 어디 한 곳 스미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의 이기심과 오만과 아둔함을 결코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지만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제라도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 당신 안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도록 도와주소서. 지리산 구상나무 애처로운 어린 싹들 무사히 자라나 다시 깊은 숲을 이루고 반달 가슴곰이 찾아와 등을 비비고 멀리 간 표범 늑대 여우 호랑이도 돌아와 표범과 만나면 표범과 놀고 여우를 만나면 여우와 노는 오래된 지리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천지 자연이시여 간절히 청하옵건대 더 늦기 전 지금 모두 함께 행동하게 도와주소서. 상향. 부처님의 탄신을 기리고 마음의 등불을 켜는 불교의 큰 명절이 왔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밝히고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공양하는 연등을 달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빛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다 함께 발언하는 날입니다. 장엄한 범종 소리가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입니다.
장노릇식은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9마리의 용들이 오색 구름과 함께 시원하고 따뜻한 두 줄기의 물을 뿜어내어 부처님의 목욕을 도왔다는 일화에서 비롯된 의식이며 이차음도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건 나 아닌 것들에 대한 자비심입니다. 실상사 마당의 한켠에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소녀들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노는 마을절. 정말 부처님이 오셨나 봅니다. 묻 생명에게 자비로운 은혜의 공덕이 무한하기를 빌며 리본을 묶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삶이 전환되기를 염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서는 한생명 살례장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절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령, 세대, 종교에 상관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이슈나 환경 문제도 공유합니다. 지리산 환경 문제를 뮤지컬로 만든 공연은 대수법당 앞에서 아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바로 시크라스야! 쓰레기 태우는 연기까지! 지구가 점점 따뜻해져서 북극에 사는 북극곰 친구들도 빙하가 녹아서 살 수가 없대잖아. 어떻게 괜찮아? 앞에 안 보여. 그렇지. 설마 마고? 마왕 아직도 그 더러운 욕심을 버리지 못했구나. 마고 때문이야. 저 마고! 친구들아 모여라. 우리들은 지리산의 동물사 총사. 야! 우리들은 보금자리 지리산 살레골. 야! 저희는 이 살레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른들, 주민들이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극단이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같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환경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마을에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가 환경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같이 어른들이 잘 쉽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풀어주면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기꺼이 놀이터가 되어주는 절. 저는 절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그 웃음소리만큼이나 맑은 세상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불교가 등불로 삼아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멈추고 돌아보며 푸른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당신은 나이고 나는 당신입니다. 우리는 연결된 존재입니다. 당신과 나, 모든 생명이 조화로운 세상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살집 삶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걷습니다. 때로 우리는 멈춤으로써 평화로워지고 보다 깊어집니다. 모든 생명이 존재의 이유대로 자비롭게 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이제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살핍니다. 맑은 공기 속에 함께 꿈을 꾸는 푸른 하늘. 우리는 지구입니다. 한 걸음.